저희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스레드 만들기라는 애를 할 거예요. 스레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됩니다. 하나는 자바랭에 있는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바랭에 보면 런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가 클래스를 이용하면 클래스를 하나 상속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여기 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스레드라고 하는 그 클래스 안에는 여러 메소드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생성자가 제공이 되고요. 생성자 중에는 그냥 단순히 스레드가 있고요. 여기 보면 런에이블 타겟을 이용하는 스레드가 있어요. 저희 두 가지를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쓴 경우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쓸 거고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볼 메소드가 뭐냐면 이 run이란 메소드예요. run이란 메소드랑 여기 있는 start란 메소드예요. 얘네들은 한 쌍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스타트라고 부르면 여기 있는 run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구조를 갖는 애가 이 thread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작을 할 때 스타트라고 누르면 얘가 여기 있는 run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nterrupt라고 해서 얘는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 뭐 joi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특정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애가 join이라는 이런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get priority라고 해서 우선순위 가져오는 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쓰는 애 중에 여기 있는 요 슬립이라는 애 되게 많이 씁니다. 얘가 뭐 하냐면 그 스레드를 일정 시간 동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마다 뭔가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요 스레드 슬립이라고 하는 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일단 그림 먼저 보시면 여러분이 스레드를 하나 만들면 얘를 스레드 기능을 주기 위해서 스레드라는 애를 이렇게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얘가 스레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오버라이드 된 run이라는 메소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걸 만드시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데서 star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걔가 얘를 이제 실행을 해주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이게 뭔 소린가 뭐 이런데 좀 이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건 스타트를 호출하면 얘가 이제 run이 돌아갈 거고 이 run이 돌아가는 기능이 스레드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십니다. 자, 여기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해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1초 단위로 초를 화면에다 이제 출력하는 일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클립스 띄우시고요. 자, 얘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해 볼게요. 이거 잘 배워두셔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소스에 가서요. 저희가 이제 스레드 다루는 거니까 다시 여기 소스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여기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을 스레드라고 할게요. 스레드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다시 패키지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기본적인 동작 할 거라서 점 누르시고요. 점 누르시고 베이직이라고 누를게요. 점 베이직.
자, 그리고 new 해가지고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들 클래스는 타이머, 계속 보여드릴게요. 타이머 스레드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타이머 스레드. 얘는 이제 메인을 따로 둘 거라서 얘는 그냥 타이머 스레드라고만 만들 거고요. 피니시 누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뭐 그냥 일반 클래스예요. 일반 클래스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Alt 하고요. Shift 누르면서 S를 딱 누르면 여기 이렇게 이런 메뉴가 올라오고요. Alt Shift S예요. Alt Shift S 딱 누르면 이런 메뉴가 올라오는데 메뉴에 오버라이드 그리고 슬래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는 눌러보시면 여기 뭐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만 보여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원래 extends object라고 하는 애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거든요. 걔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스레드라고 이렇게 넣잖아요. 이게 자바랭에 있는 애라서 여기 따로 임포트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스레드라고만 붙이시면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다시 Alt Shift S라고 누르면 다시 여기 오버라이드 슬래시 임플리멘티드 메소드 요거 누르시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 스레드랑 관련된 애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브젝트가 있고요. 오브젝트가 있고 저희가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 스레드 기능을 쓰려면 여기 기능들 중에 run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run. 요거를 체크하시고요. run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OK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올라와요. 자, 다시 할게요. 웅성웅성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Alt하고요, Shift하고 S 누르면 이 창이 올라와요. 혹시 이거 잘 못 누르면 소스에 가잖아요. 소스에 가면 똑같은 애가 있어요. 여기 위에 소스라는 메뉴에 가면 똑같은 애가 있어요. 그 중에 오버라이드 슬래시 임플리멘티드 메소드 요걸 누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스레드를 붙여놨으면 여기 이렇게 스레드 클래스가 있고요. 그 스레드 클래스 안에 구현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중에 run 요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고 OK 누르면 이거 우리 타이핑 쳐도 돼요. 오버라이드 하고 뭐 public void run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저희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저 안에 있던 이 안에 있던 얘는 그 요거 조상에 있는 이 스레드에 있는 런을 수행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랑은 뭐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워버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구현할 동작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현할 동작을 넣으시면 돼요. 자,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안에서 1초에 한 번씩 숫자를 늘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sys out 해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어떤 1초마다 변하는 뭔가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뭘 넣어주고 싶었지만 지금 뭔가 숫자 변하는 애를 넣어주고 싶은데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여기 위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놓고요. private하게 int n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추가해 놓고요. 초기 값으로 0을 일단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n이라는 값을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호출만 되면 이게 찍히겠죠? 이렇게 찍힐 건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찍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만 찍어도 되는데 자, 저희가 한 번만 가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가서요. 베이직에 가서 다시 요거를 호출하는 메인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로 해서요. 메인이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메인. 그리고 여기 메인도 하나 만들 거예요. 아래 메인도 체크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타이머 스레드를 불러다가 여기서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하는 건 이거밖에 없죠. 자, TI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저희가 스레드 베이직에 만들어 놓은 타이머 스레드가 보여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엔터 치실 거고요. 타이머 스레드니까 그냥 TT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뉴 타이머 스레드 이렇게 해서 T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올 거예요. 그죠? 엔터를 누르면 저 객체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타이머 스레드에 있는 요 런을 부르고 싶어요. 물론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TT에 run이라는 애가 보이니까 run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내려서 sysout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AAA라고 이렇게 누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 나는 여기서 타이머 스레드 만든 다음에 여기 가서 이 런을 호출할 거예요.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글자 하나가 빵 찍히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해요? 요거 다 수행한 다음에 여기 가서 AAA를 찍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얘 그냥 이렇게 찍으면 우리 정상적으로 가서 0 찍고 여기 돌아와서 AAA를 찍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정상 프로그램인데 자, 스레드에서 이 작업을 하고 싶어요. 무슨 작업을 하고 싶냐면 나는 이거를 찍긴 찍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매번 이게 수행될 때마다 여기에다가 n을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은 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를 요 문장을 while문 안에다 하나 넣을 거예요. while이라고 넣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while true라고 하면 어때요? 얘를 주구장창 돌리겠죠? 그죠? while true 이렇게 해서 주구장창 돌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두 문장을 요 안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쉼 없이 계속 돌다가 어때요? 돌다가 얘가 이제 딱 멈춰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조건을 주는데 어떤 조건을 주고 싶냐면 만약에 n 값이 뭐 예를 들면 15가 되면 내가 이걸 break라고 해서 이걸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 15보다 커지면 15가 딱 되는 순간에 내가 얘 15가 넘어가면 얘를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잠깐 볼게요. 자, 그냥 요거를 돌려볼게요. 자, 메인에 가서 지금 여기 있는 애를 여러분이 컨트롤 F11로 돌리면 얘가 어때요? 엄청 빠르게 확 돌아버렸죠, 그죠? 엄청 빠르게 휙 돌고 그냥 딱 끝나니까 요거를 제어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제어를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얘가 돌긴 도는데 우리가 요거를 찍을 때 어디서 제어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요 아래에서 제어할게요. 요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얘 자체가 스레드거든요. 얘가 스레드다 보니까 스레드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스레드에 보면 점 누르면 슬립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스레드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 자신이 뭐예요? 스레드죠. 그러다 보니까 점 누르면 슬립이라는 애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슬립에다가 일십, 백, 천이라고 주면 그러니까 이건 밀리세컨이에요. 그래서 1000이라고 주면 얘가 뭐냐면 1초에 한 번씩 얘를 잠깐 재우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얘를 이렇게 재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갈 거고 여기가 디스라는 애는 명확하면 사실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슬립이라고만 적어줘도 얘가 돼요. 자, 근데 이 슬립이라는 애는 스레드 동작이 되다 보니까 스레드라는 애들은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위험이 있냐면 중간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interrupt exception이라는 애가 늘 발생할 수가 있어요. 스레드가 동작하는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슬립이라는 애는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 놓고요. 여기 보면 트라이 캐치 문으로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면 얘가 어때요? 여기 내려와서 얘가 1초에 한 번씩만 재우고 다시 올라가서 돌고 이렇게 해서 15가 될 때까지 얘를 돌려줘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여기 메인에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컨트롤 F10을 이렇게 돌리면 얘가 어떻게 하면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요.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우리가 한 스레드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스레드의 슬립으로 타이머 기능을 준 거고요. 정말 스레드는 뭐냐면 얘가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어때요? 여기서 얘가 런이 됐지만 얘 런이 돼서 제어가 일로 넘어오면 어때요? 여긴 런이라는 애가 어때요? 다 수행이 끝나고 나서 여기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얘가 수행이 되죠? 맞아요? 제어가 얘가 다 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로 와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바에서 스레드의 실행은 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호출한 거예요. 런 메소드로 호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호출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스타트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셔야 돼요. 스레드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스레드가 만들고 나면 스레드에 대한 호출은 스타트로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를 컨트롤 F11을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먼저 찍혔어요? 여기 AAA가 먼저 찍혔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얘를 스타트를 걸잖아요. 스타트를 걸면 스타트는 이쪽에 있는 뭘 수행하냐면 런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장은 얘의 결과가 다 돌아오는 거랑 관계없이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 다음으로 내려가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나는 스레드를 쓰지 않으면 얘가 다 수행하고 멈출 때까지 어때요? 그 다음 동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난 두 개를 동시에 돌리고 싶은데 두 개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언제 다 끝날 때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한 동기화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이 실행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프로그램을 스케줄링을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통 돌려요. 보통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해서 얘가 돌아가는 그런 특징이 생기는 게 뭐냐면 스레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를 스타트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런이 돌기 시작했죠. 그죠? 런이라고 해서 런을 부르면 그건 뭐예요? 그냥 일반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여러분이 저기다가 스타트라고 불러서 스레드를 돌리면 거기부터가 뭐냐면 스레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얘가 수행되는 동안 이 아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하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걸 응용하면 저희가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이런 그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1초 단위로 타이머 스레드를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이머 스레드를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는 요거를 지금 보면 얘는 요쪽에 타이머 스레드를 따로 만들고요. 여기에 스레드 EX라고 해서 프레임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얘는 여기 J프레임이라는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스레드가 오면 스레드 기능이 오면 어때요? J프레임을 못 쓰거나 아니면 어때요? 이 스레드를 갖고 와서 못 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바는 단일 상속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익스텐드 뒤에다 J프레임을 쓰면 여기처럼 스레드 기능을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를 스레드라고 쓰면 뭘 포기해야 돼요? 프레임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글자 쓰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분리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저희는 나중에는 이 프레임 뒤에다가 뭘 적으면 돼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여기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뭘 가지고 해요? 스레드를 가지고 만들고요. 다른 하나는 런레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요. 이 인터페이스는 프레임 뒤에다 붙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벤트 붙이듯이 런에이블을 붙이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스레드 기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요거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타이머 기능을 한번 저희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스레드에 가서요. 스레드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자, 뉴 해서 패키지를 다시 만들 건데 베이직을 지우시고요. 아까 있던 베이직 지우시고요. 여기 스레드 다음에 점 찍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이머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에 이제 스레드 베이직하고 타이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스레드 베이직하고 타이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저희는 여기 베이직에서 방금 만든 타이머 스레드 있죠, 요거. 요거는 그냥 가지고 올게요. 복사해가지고, 원래는 여기다 놓고 써도 되는데, 저희가 좀 변형을 할 거라서, 네. 패키지가 저렇게 안 만들어진다고? 잠시만요. 알아듣겠죠. 자, 그냥 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아까 전에 저희 아까 만든 요거 옮겨 놓고요. 클래스 타이머 스레드 옮겨 놓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직접 하나 만들 건데 저희가 만들 클래스의 이름은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 그냥 타이머라고 할까요? 타이머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타이머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타이머 프레임. 이렇게 할 거고요. 메인도 하나 여기다 만들어 버릴게요. 메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피니시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여기에다가 타이머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요. tf라는 애를 가지고 new 타이머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낼 거예요. 자, 근데 이 타이머 프레임은 어떤 능력을 줄 거냐면 extend 아이고 tens라고 해서 jframe의 능력을 줄 거예요. jframe.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jframe의 능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뭐 만들어야 돼요? 생성자 만들어야 되죠? 생성자라서 어떻게 만들어요? 퍼블릭하고 t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지금 클래스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그냥 누르시면 저기 동일한 이름,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메소드를 만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생성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저희는 보통 여기다가 뭐 그런 거 줬잖아요. 뭐 줬어요? 타이틀 주고 뭐 사이즈 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우리 물론 타이핑 쳐도 되는데 이건 이미 여러분 다 배우신 거라서 여기 위쪽에 가면 스윙이 있거든요. 스윙에 가서 그냥 가져올게요, 이거는. 칠까요? 아, 치죠, 뭐. 이거 몇 초 안 걸려. 자, 셋 타이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이틀 주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줘요? 우리 뭐, 타이머, 아니, 타이머라고 이렇게 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셋 뭐예요? 디폴트 어쩌고저쩌고니까 셋 D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주면 디폴트 클로즈 오퍼레이션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다고요? Jframe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exit on close 요거 줬죠?
이거 그냥 긁어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가 같이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셋 사이즈 주죠? 셋 사이즈 주는데, 사이즈는, 너비는 뭐 한 200 정도 주시고요. 높이는 한 200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셋 로케이션 뭐 이런 거 줘야 되는데, 로케이션을 줘도 되고, 우리 보통은 아래쪽에 있는 릴레이티브 to 주는 요거 있죠? 요거 주시고, 부모 뭐 컴포넌트는 따로 지금 설정된 거 없으니까 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주죠? 레이아웃 보통 주잖아요. 그죠? 셋 레이아웃을 줄 건데, 레이아웃을 원래 기본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이 뭐죠? 보더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new 보더 레이아웃을 그냥 일단 하나 매겨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우리 어떻게 해요? set visible이라고 해서 true 이렇게 주면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늘 쓰던 그런 아이가 올라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시고 저희가 이거 그냥 런 했어요. 컨트롤 F11 이렇게 런 했더니 이렇게 타이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붙이고 싶냐면 라벨을 하나 붙이고 싶어요. 라벨. 그래서 JLabel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일 거고요. 여기다가 라벨이라고 붙일 거고 new JLabel을 붙일 건데 라벨에다 글자 하나 넣어서 붙일 거예요. 글자를 뭐 제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붙여보면 아이고 아직 안 붙였죠? 우리가 애들을 안 해서 그런데 애들을 하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애드라고 해서 라벨을 이렇게 붙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요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를 잘 눌러 보면 라벨을 만드는데 라벨 만드는 방법 중에 텍스트를 주면서 뭐가 있어요? 홀리젠탈하게 얼라이먼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정렬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쓰면 여러분이 이쪽 구석탱이에 안 붙이고 가운데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거를 저희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는 제로를 넣으면 되고요. 뒤쪽에 뭔가 숫자로 된 애를 주려는데 정렬법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뭘 써요? JLabel이니까 JLabel 클래스에 보면 센터를 줄 수 있는 이런 상수값이 있겠죠. 그래서 센터를 이렇게 주시면 얘를 이렇게 띄워보면 이렇게 글자 한 복판에 나와요. 근데 너무 작죠? 얘를 키워야 돼요.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는 얘에 대해서 폰트를 줄 수가 있어요. 폰트. 그래서 근데 누구에 대해서 주냐면 라벨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set 폰트라고 찾으시면 여기 나오죠. set 폰트라고. set 폰트라는 애를 주시고 여기다 new 폰트라고 해서 폰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폰트 생성자에 보면 맨 처음에 뭐 주냐면 스트링으로 네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주고 사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름을 주려는데 이름은 우리 제일 만만한 게 뭐 고딕 이런 애들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저는 D2 코딩이라는 거 깔았는데 여러분도 D2 코딩이 깔려 있나요? 폰트? 그러면 아니 나중에 바꿔보죠. 일단은 고딕으로 일단 하고요. 고딕은 뭐 누구라도 있을 거니까. 자, 처음엔 고딕 주고 두 번째는 스타일 주려는데 스타일은 두 번째 줘야 되는 스타일 값은 상수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폰트라는 데에 보면 여기다가 폰트라는 애를 보면 아니 자꾸 글자가 깨져버리네요.
폰트라는 클래스에다가 여러분이 점을 찍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수값들이 있잖아요. 상수값 중에 여러분이 뭐 이탈릭이라고 되네, 아니면 여기를 B 하면 볼드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시던 거잖아요. 그죠?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우리 바꿔줄 거예요. 이게 옆으로 약간 뉘어지는 스타일로 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 주는 애는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뭐 예를 들면 80 정도를 줬다 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이런 글자체를 줘서 얘가 요렇게 조금 큰 애로 이제 올라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될까요?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대충 모양은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대충 모양은 이제 만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아까 전에 이 타이머 스레드는 어땠어요? 1초마다 어때요? 시간 되는 애를 어떻게 화면 여기 콘솔 창에다 찍었잖아요. 1, 2, 3, 4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거를 어디로 갖고 와요? 요 라벨에 가져와서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작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저 스레드를 부를 거고요. 저 스레드를 부르니까 여기 있는 타이머 스레드라는 애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머 t까지 해서 스레드. 근데 여기 보면 베이직에 있는 타이머 스레드가 있고 스레드 타이머에 있는 타이머 스레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에 거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거에 있는 타이머에 있는 걸 쓸 거고 tt라고 할 거고요. new 타이머 스레드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면 이거 할 때 내가 얘 정보를 넘기면 라벨 정보를 넘기면 요쪽에 있는 애가 요쪽에 있는 타이머 스레드가 어디요? 여기에서 요거 대신 어떻게 해요? 저 라벨에다가 저 숫자만 넣어주면 어때요? 저게 바뀌는 게 우리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요 정보, 요 라벨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실어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내요? LBL 이렇게 해서 보내겠죠? 얘 이름이 라벨이니까 라벨을 이렇게 실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자, 라벨을 실어서 보냈더니 여기 오류가 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래 스레드는 여기에 있는 애는 생성자도 없거든요. 디폴트 생성자밖에 없던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쪽에 있는 애가 여기다 마우스 가져갔더니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다 생성자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버리겠죠? 생성자를 만들었더니 아까 없던 타이머 스레드에 이렇게 생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저쪽에서 라벨을 하나 들고 온단 말이에요. 자, 라벨 잘 들고 왔는데 우리 이거 계속 배웠던 거예요. 뭐예요? 저 라벨을 여기 있는 라벨을 여기서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옮겨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선 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여기에다가 프라이빗하게 이런 라벨을 하나 만들어 놔야 내가 이걸 값을 받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받아온 저 값을 나한테 있는 저 라벨에다가 저기서 받아온 라벨을 넣으면 이게 뭐예요? 초기화한 거죠. 라벨이 어딨어? 라는 애를 여기서 이제 알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와서 여기다 슉 넣어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라벨은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이상 저 프린트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난 이제 뭐 하면 돼요? 저기에 있는 라벨에다가 set 텍스트를 해줄 건데 우리는 뭘 찍으면 돼요? 저기에 우리가 계산해 넣던 이 n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n을 그냥 넣으면 돼요. n을 넣으면 되는데 네. n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이 n이 들어갔더니 에러가 떠요. 이유는 뭐예요? 마우스를 딱 갖다 놓으면 에러가 보일 거예요. 자, 에러가 뭐래요?
여러분, 에러가 뭐랍니까? 그죠?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에는 문자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n이 숫자가 들어와서 텍스트를 찍으라는데 지금 뭐야 숫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못 찍거든요. 그럼 이거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죠? 수많은 방법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 문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로 만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숫자 뒤에다가 더하기 한 다음에 그냥 공백 문자를 하나 넣잖아요. 숫자 더하기 문자는 무조건 문자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문자로 들어가요. 크기가 변경도 없고요. 그냥 타입만 변경이 돼요. 물론 여러분이 뭐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뭐 해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어쨌건 값을 뭐 문자로 변환하는 애를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얘가 어떻게 해요? 진행될 때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텍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요 타이머에서 저것만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실행만 되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tt라고 하는 을 스레드로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타트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스타트라고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잘 움직여요. 언제까지요? 아마 15까지 움직이겠죠. 15까지.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될까요?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